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석이라고 합니다. 그냥 직함으로는 제가 그냥 프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실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혹시 그러니까 명함이 저는 없어요. 혹시 제 연락처가 필요하시다면 그냥 적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좀 틀고. 저는 많은 분들에게 강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실리적이지 않아요.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엄청나게 넓은 분야가 하나로 말해서 온라인 마케팅이지. 그러니까 사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뭐 사업 부분서부터 뭐 글 쓰는 거, 사진, 뭐 영화, 뭐 그런 부분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뭐 한두 시간 정도의 강의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단체를 놓고 하는 거는 더더욱이나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라서 처음에 이제 위원님한테도 저는 그런 교육은 별로 안 좋아한다. 제가 지금 이제 홍사랑이나 다른 기업들을 하는 방식이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외 형식으로 가요. 과외.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님들한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뭔지 알려드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기업이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됐냐면 오늘 그 주제 강의를 위원님이 아주 멋지게 정해 주셨어요. 위원님 만나 뵙고 몇 마디 나누다가 그거를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으셔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온라인 마케팅 내가 알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요. 였어요. 성공한다예요. 오늘 이게 주제인데 이게 나온 이유도 있죠. 오늘은 유인물이 없는 이유가 저는 교육이라든지 수업 내용 전체에 잘 쓰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쓰면 그거를 외워버리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환경이 좀 바뀌면 그 외운 거는 쓸모가 없는 지식이 돼버려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전환율이 6%라고 나왔는데 전환율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가 공사랑이 쇼핑몰을 하잖아요. 쇼핑몰을 하는데 이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하는데 보통 대표님들이 잘 모르는 게 내가 광고비로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썼어. 100만 원을 썼는데 이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효과. 이 부분을 잘 모르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그걸 잘 모르세요. 이거를 확실히 알려면 이 전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전환율이 없이 그냥 광고를 진행한다는 거는 그냥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은 거죠. 자, 지금 6%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7월 달에 22%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광고 키워드가 보통 한 2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 키워드 200원이라면은 한 사람이 어떤 키워드, 귀리라는 키워드, 무슨 키워드 딱 눌러가지고 검색을 해서 딱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콩사랑의 쇼핑몰이 있는데 노출이 되는데 그걸 딱 클릭하면은 20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의 22%가 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통 객단가가 평균 객단가가 한 4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200원을 써서 4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안 사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안 사시는 분들과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22%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22%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6%, 7% 많이 올라가야 7%였거든요. 6%에서 10%. 왜 이렇게 22%까지 올라갔나 고민을 해봤는데 얼추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꿨어요. 싹 다 바꿨어요.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키보드 한 요만큼 해가지고 관리창이 요만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막 몇백 개씩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광고를 다 잠궈요. 광고를 안 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광고가 다 어디 거냐면 G마켓, 뭐 옥션, 뭐 쿠팡 어딘지 아시겠죠? 대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콩사랑처럼 중규모, 소규모 하는 광고 업체들이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들어가 보면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귀리라고 쳐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그 상품이 안 나와요. 귀리 관련된 거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 그냥 쫙 나열돼 버려요. 고객은 들어가면은 또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잘 안 들어가고 정확히 내가 필요한 그 제품이 있는 그 사이트로 보통 많이 들어가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라인은 한 6개월 정도면은 뭐 웬만한 것들이 싹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다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쓴 거를 외워서 가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6개월 정도 지식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콩사랑이 처음에 제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 고객들을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 이거는 어떤 그 사이트든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질문을 좀 먼저 받아달라고 말씀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는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사이트를 만드신 분들이 다 갖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거쳐가지고 마케팅 진행하고 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입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이제 그 매장을 오픈하면은 찌라시 돌리러 다니잖아요. 그런 생각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사이트를 오픈을 했으면 이제 찌라시를 돌리러 다녀야 되는데 그 찌라시가 뭐냐면 다른 몰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션이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큰 데 있죠. 여기는 사람들이 시장이에요. 시장. 네,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내가 상품이 있으면 매장이 시장이랑 멀어요. 그러면은 매장에서 나가서 여기 가서 파는 거죠. 그거 중에 하나가 그거죠. 농민장터 아시나요? 하여튼 농민장터라는 사이트도 있고 뭐 이런 농민 쪽 그 농산물 쪽으로는 굉장히 꽤 오래된 그런 사이트를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사셔야 되는데 이런 데서 팔아야 되는데 팔아서 이제 여기서는 워낙에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팔려요. 물론 이제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를 잘 해야지 이제 팔리는데 이제 어쨌든 팔려요. 팔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일단 제품이 괜찮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좋으면 옥션이나 G마켓은 찾기 힘들지 않냐.
자, 우리 매장에 와서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전략이에요. 근데 그 중에 농민장터가 오래됐는데 시스템이 그 옛날 거를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사이트가 되게 구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대는 바뀌고 발전을 하는데 하다못해 지금 매출의 50%가 보통 모바일에서 나오거든요. 모바일이 50% 정도의 업종마다 다르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50% 안팎으로 보는데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근데 구식인 사이트들을 보면 이 모바일이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이 50%의 모바일 고객들은 놓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온라인 마케팅 사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쫓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요. 잘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잘하는 거는 정말 대기업들, 뭐 진짜 전문가들 막 쫙 포진되어 있는 그런 데는 잘하죠. 근데 저희 같이 소시민, 그러니까 작은 업체 이런 데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쫓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쓰면은 안 돼요. 원리를 갖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어떤 기술적인 거라기보담도 전체 흐름이라든지 여기 알기만 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들 세 분 오신 게 참 좋은 게 제가 준비는 해왔지만 제가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많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야, 한 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궁금하신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한번 예. 그 사이트 맡았는데 찾아오게 하려고 다른 마트하고 제휴를 해서 이제 가격 중에 이 상품을 깔아줘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또 거기에는 수수료가 좀 너무 만만치 않고 수수료가 만만치 않죠. 몇 프로 정도 되세요? 20% 정도 하잖아요. 20%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그 8년 현재 상황 8년 8속 손해라 이런 게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아, 그래요? 하면 80억 손해의 수수료예요? 20% 주고 팔면 저희 남는 거예요. 전혀 거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인기 상품이니까 좀 약간 인기 상품이니까 하자 뭐 이런 형태는 했는데 그렇게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부분도 이제 콩사랑도 겪은 부분인데 거기도 거의 대부분이 20%에서 30%거든요. 20에서 30%인데 지금 콩사랑의 문제점은 너무 바빠요. 네. 그러니까 고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업체, 네. 그 판매처, 네. 그러니까 여기는 수수료를 주는 판매처, 여기는 개인. 그러니까 여기의 장점은 마진이 높죠. 네. 마진이 높아요. 그 판매처는 마진은 낮죠.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대신에 여기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매출을요, 한 달에 뭐 1천만 원을 개인한테 다 팔 때와 판매처에게 팔 때, 그러니까 딱 상상되시는 거 있으시죠? 마진율이 여기 많이 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토스해주면 끝이네.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적고요. 여기는 일이 엄청 많아요. 특히 쇼핑몰은
일을 못하는 게 전화가 어마어마해요. 똑같은 금액을 개인한테 팔면 물어볼 게 개인은 엄청 많아요. 다 새로운 사람이니까 똑같은 말을 새로운 그분들한테 계속 해야 돼요. 사이트에 이렇게 공지를 해놔도요 잘 안 보세요. 왜?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 20%를 만약에 그 영업사원을 썼다고 할게요. 네. 그 인건비 안 주고요. 그냥 영업사원을 썼다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은 인건비 영업사원이 그 월급 안 받고 영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20% 판매하면 20%는 내가 줄게. 일하자. 라고 해서 할 사람이 있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매처를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20%가 결코 아까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0%를 주고 물건만 팔고 끝난다고 그러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업체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구매가 일어나는데 광고도 광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계속 광고만 해서 팔 거라고 한다면 광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광고는 광고 시장도 굉장히 경쟁이 심해가지고 처음에 팔 때는 남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똔똔 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그냥 똔똔 치는 거예요. 대신에 광고를 손해 보면서는 안 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실제로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남는 건 뭐냐면 재구매에서 남는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는 광고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 사이트로 직접 들어와서 재구매를 일어났을 때 이게 남는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20%를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20% 안에 우리 사이트에서 바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냐라는 거죠. 하다못해 물건을 배송을 할 때 뭔가 전단지라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기업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뭐든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판매처에 그 생산자 소개가 들어간다면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어필해서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괜찮지만 그거 없이 그냥 20%로 딱 팔아버리고 끝나면 그 사람 다시 안 와요. 이게 계속 깔려 있으면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보낼 때 네. 여기다가 우리 사이트 방문하면 뭘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네. 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나요? 이벤트 쪽으로. 그거 하면요 좋죠.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벤트 관련된 부분인데 이벤트. 자, 일단은 그 판매처에다가 판매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처음에는 마진. 왜냐면 투자한 거는 있고 돈을 빨리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판매되는 거 대비 나한테 들어오는 마진율이 높아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하시지만 나중에는 마진율보다도 야,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런 업체들을 일단은 내 사이트를 일단은 잘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런 업체들한테 주는 거 아까우지 마시고 진행을 하세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네. 그 이벤트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자, 쇼핑몰들이 이벤트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사주면 뭐 하나 더 껴주고, 뭐 누구 추천인 해주면은 뭐 해주고, 뭐 적립금 뭐 더 주고, 다 좋다 이거예요. 이거 가야 돼요. 가긴 가야 돼요. 근데 이벤트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이게 이번 이벤트가 뭐냐면 이게 보약이거든요. 만약에 밥은 안 먹고 계속 보약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질까요?
오히려 더 병들걸요? 보약 잘못 먹다가는 간 망가지는 경우도 많아요. 뭐냐면 밥이 일단은 기본이 돼야 돼요. 밥이 기본이 돼야 돼요. 식사가. 근데 쇼핑몰 딱 보면요. 사진 구려요. 글 몇 글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들어와서 이거를 팔려고 하는 건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팔려고 이거 올려놓은 거. 전혀 구매 욕구가 안 일어나요. 이런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매점 상점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점원이 딱 붙어가지고 뭐 계속 말을 하죠. 그것도 귀찮지만 점원이 저기 가서 뭐 물어보려고 해도 뭐 오지도 않고 여기요 근데 이게 되게 불친절하게 한다면 사겠냐라는 거죠. 사진과 글이 제대로 일단 안 돼 있어요. 내용이 부실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불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본다면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걸 제대로 안 만들어 놨고 이벤트를 때려봐야 무슨 효과가 있냐라는 거죠. 이거를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큰 기업 말고요. 중소규모의 사이트들을 보면은요. 이벤트가 급한 게 아니고요. 이 내용 보강이 더 급해요. 훨씬 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됐다. 잘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벤트를 뭐 해도 효과가 있는 거죠. 이벤트 보담도 기본 내용 구성에 충실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저기 멋진 대표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오셨죠? 그럼 이런 강의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라인 마케팅 강의가 다 이렇게 진행을 하나라고 잘못 아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안 해요. 보통은 원리적인 거 안 하고요. 그냥 그 실습이나 효과적인 부분 보통 많이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 여기에서 카톡으로 팔기, 뭐 카스로 팔기 이런 강의를 한다고 칠게요.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강의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무슨 이렇게 강의를 딱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한 1, 2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딱 해봤는데 그래서 막 유입자도 예를 들어서 옐로우 아이디, 옐로우 아이디 카톡은 개인이고 이제 옐로우 아이디는 이제 업체들인데 요거를 통해 가지고 팔자. 요거를 이제 강의를 딱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원을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회원을 모집을 해야겠죠. 회원 모집하는 방법, 뭐 이렇게 판매하는 거, 뭐 이렇게 상품을 올리는 방법 이렇게 딱 썼어요. 딱 했어. 근데 이게 한 달을 못 가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을까요? 여기 강의 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도 팔고 1억도 팔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래서 좀 하다가 말아요. 이런 거 할 때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회원을 늘려야 될 것이며 그럼 이 회원들에게 상품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강의는 이런 게 기본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품 소개를 하는데 그냥 뭐 그 생산하시는 생산물이 뭐시죠? 어떤 거 생산하시죠? 예. 조리뽕 생산하고 조리뽕? 네?
뿌지뽕? 그러면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을 자, 저희 뿌지뽕 팝니다. 자, 글로만 썼어요. 뿌지뽕 뭐 1kg? 뭐 이런 식으로 파시나요? 왜냐면 그것은 이제 우리 이제 가공을 좀더 해요. 예, 예. 가공을 해서 그냥 상형, 네? 상염, 상염? 그리고 이제 그 담주경, 생식 뭐 이런. 아, 생식. 예. 뭐 생식 뭐 200g 뭐 이런 식으로 뭐 얼마.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 문자를 쫙 보냈어요. 사냐고요? 안 사잖아요. 왜 안 살까요? 네? 잘 모르잖아요. 그럼 뿌지뽕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진이 필요하고요. 글이 필요하죠. 결국에는. 네가 고객들이 이걸 모르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더 곁들여올 수 있다면 영상. 홈쇼핑이 왜 그렇게 비싸게 파는데 잘 팔려요? 이런 것들을 해서 보내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냥 글만 띡 해가지고 문자 보내듯이 딱 가가지고 하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글과 사진을 찍는 거를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 마케팅 강의하면은 그런 것들은 일단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실 온라인 마케팅 분야는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온라인 마케팅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온라인 마케팅 강의는 그런 해당 그 기술에 대한 것들에 집중을 하고요. 원리적인 부분, 좀 더 원론적인 부분들은 잘 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원리를 잘 모르시게 되면 기술만 알게 되면 좀 시간 지나다 보면은 또 잊혀지게 되고 또 바뀌게 되고 그거 못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손 놓고 또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오늘은 이렇게 몇 분 안 되시니까 이런 자리를 갖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자, 온라인 마케팅 내가 알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 말을 딱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성공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으세요? 성공한 것 같아요. 아, 벌써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으시죠? 성공. 네. 근데 이 성공까지 오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알기만 하면 성공하는 일이 있나요? 그쵸? 그럼 알고 신천하면은 성공하나요, 다? 네, 가능성이죠. 근데 그 가능성이 여기는 무조건이라고 해놨어요. 아주 말도 안 되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무조건 알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 성공이 네. 크기가 다르다 이거지. 예, 성공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자 지금 생산을 직접 하시잖아요. 작물도 직접 재배를 하시나요? 그러면 작물을 직접 재배하세요. 작물을 직접 재배하시는데 이 작물 어떻게 재배하는지 아세요? 아시죠? 그렇죠? 예, 아니까 재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알면은 무조건 다 풍년이에요? 아니죠. 왜죠? 자연 조건. 그렇죠. 자연 조건. 이 인간이 통제 못하는 영역이죠. 안다고 해서 보통 일들은 성공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은 작물이 아니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바꿨더니 온라인 마케팅 알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해놨어요. 작물로 바꾸면 작물 내가 어떻게 기르는지 알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연은
이런 세상. 자연은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든 자연이 생겼든 어쨌든 자연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온라인은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 말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모든 조건이 다 프로그래밍 안에서 들어가요. 이거 밖으로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그 예외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만 알면 온라인 마케팅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온라인 마케팅 보통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마케팅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 대표님은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죠? 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직접 하세요? 아니면은 직원이 있나요? 대행사가 있나요? 일단 만들어 놓고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직원이 없고 예, 직접 방치돼 있어요. 방치. 예, 그렇죠. 만드셨어요? 제작은 하셨죠? 제작을 누가 했죠? 이제 맡겨서 했죠. 그렇죠. 맡겨서 하셨어요. 업체에 맡기셨어요. 그러다가 제작한 거를 누가 관리를 했냐면 직원이 관리를 했죠. 네. 근데 이 직원이 나갔나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방치가 돼버리죠. 이 과정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자, 이 안에 직원 아니라 다른 거 와도 돼요. 대행사. 네. 대행사 와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직원은 영원히 다니지 않죠. 대행사가 영원하지 않죠. 제작은 어떻게 맡겼다 할게요. 그러면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회원수 0명이었어.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명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리셨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3년이든 뭐 이렇게 걸렸다고 칠게요. 근데 이 상황이 딱 돼버렸어. 방치 상황이 딱 돼버렸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6개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갈게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만약 비행기가 자, 이렇게 비행기입니다. 자, 활주로가 이렇게 있어요. 활주로 쭉 가요. 근데 비행기가 가다가 쓰고 너무 빠른 것 같아. 가다가 쓰고 그러면 이 비행기 날 수 있어요? 영원히 못 날아요. 네. 처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체의 연료의 90%인가를 이륙할 때 쓴대요. 나머지 10%는 그 순항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의 90%를 처음에 어느 수준 한 1,000명 정도? 뭐 쇼핑몰이라고 치면 이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이후부터는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구조에서는 될 수도 있죠. 1,000명 갈 수도 있죠. 좋은 직원을 만나서, 좋은 대행사를 만나서 갈 수도 있죠. 돈 조금 주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들어와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거의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말고.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자, 콩사랑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콩사랑에 딱 갔는데 처음에 간 게 2014년 겨울이에요. 12월이에요. 딱 갔는데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대표님이요 제 말을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거지 원리적인 거는 다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강해야 될 것 좀 보강하고 저거 하여튼 제가 성장시킨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들어가서 뭐 팍 커지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다 대표님이 하셨는데 대표님이 온라인을 빠삭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 제가 처음에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저는 컴퓨터를 다루고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뭐 10살 때서부터 컴퓨터만 하고 살았거든요. 친구도 없고요. 그냥 오직 컴퓨터만 하고 살았어요. 취미 뭐냐? 컴퓨터. 특기 뭐냐? 컴퓨터. 그냥 다 컴퓨터예요. 제가 살면서 저보다 컴퓨터를 물론 이제 그 물이 좀 다르긴 했었지만 어쨌든 제가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잘 알았어요. 근데 온라인 마케팅에 들어온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직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직원으로 딱 들어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아비규환, 카오스, 혼란, 혼돈 그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거기다가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분들이 하는 일에 한 4분 정도가 하는 일을 저 혼자가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오전이면 다 끝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냥 연구하고 뭔가 그럴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직원이 별로 능력이 없다가 나가면요 그 타격이 별로 안 크거든요. 근데 직원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영업사원으로 치자면 영업소 매출의 직원 절반을 내는 거야. 근데 걔가 만약에 다른 데로 스카웃 돼버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막 하다가 딱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그 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대체할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 면접을 보는데 다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딱 되겠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SDS, 삼성 SDS 다니던 분이셨어요. 근데 월급을 얼마 달라고 하냐면 1,000만 원을 달래요. 미친 말이 되냐고요 그게. 저는 그때 받은 월급이 얼마인데. 그래서 그 제가 만든 시스템 전체 다 도로 원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마케팅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대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대행을 했어요. 했더니 문제점이 뭐냐면, 자, 대행하면 한 달에 뭐 70에서 뭐 100만 원 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그래. 첫 달이니까 봐줘. 두 번째 달? 좀 얘 봐라. 내가 지금 200을 줬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20만 원이야? 세 번째 짤 딱 됐어요. 그러니까 대행을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빨리 결과를 내줘야 돼요. 만약에 작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물을 빨리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우는 방법도 있으시죠? 빨리 키우는 방법. 그렇다고 단축은 약간의 단축을 시키지만 네. 빨리는 못 시켜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겠죠. 네. 뭐 이상한 걸 넣나. 네, 그렇죠. 네. 뭘 약을 주든지, 그렇죠. 약을 주든지, 예, 약을 줘야 돼요. 약을. 온라인도 똑같아요. 이 원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랑 똑같아요. 빠른 결과를 만들려면 약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약이 건강하냐라는 거예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딱 볼 때는 그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골마요. 온라인 마케팅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방법이 뭐냐 봤더니 어느 분야든 온라인에서 성공한 분야를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봤더니 대표님들이었어요. 대표님들이 온라인을 잘 아시면 그 기업은 성공했고요. 대표님들이 온라인을 못 하시면 돈이
웬만큼 많지 않은 이상 여기서 웬만큼이라고 한다면 자 인건비로 치자면 팀장급 인건비가 뭐 월 한 300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팀장만 일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팀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팀원들 한 2명에서 3명 정도 하면 이분들 인건비를 뭐 적게 잡는다고 치고 한 150 정도 잡으면 이분들 2명이라고 치면 이게 한 300이죠. 월 300. 그러면 한 달 인건비가 한 6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600 정도. 그러면 월 인건비를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계속 쓸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대표님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온라인 마케팅이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마케팅은 거의 작은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생산이 아니죠. 판매도 아니고요. 근데 마케팅은 모든 걸 다 아우러요. 다시 말해서 온라인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한 조직만 딱 쪼개서 여기는 온라인 마케팅하는 부서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기획하는 것도 자 온라인에서 성공하려면은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올려요. 근데 생산팀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생산이 어렵습니다. 보이콧.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 가지고 알아서 온라인 마케팅 하세요.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팔리냐고요? 고객들이 원치 않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팔라고 하면 그게 팔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그런 한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 아무리 600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전체 구조, 회사의 전체 구조가 온라인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은 온라인 마케팅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비결이 온라인 마케팅 전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표죠. 대표님이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하면 비온라인 마케팅 기업이 온라인 마케팅 기업으로 성공할 수가 없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 교육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그게 옳았어요. 제가 이거를 한 게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3년 동안 계속 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도 있고 콩사람 같은 경우 2014년 10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어쨌든 뭔가 쌓여가요. 대표님들이. 어떤 기업, 어떤 회사는 저는 이제 주로 작고 중소규모의 회사를 하거든요. 왜냐면 큰 데는 저 말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작고 이런 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그 광고를 이제 알려드렸어요. 광고를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광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환율 추적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렸어요. 자, 7월 달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바뀐 거에 대해서 수업을 안 했어요. 근데 혼자 적응하셨어요. 그래, 이게 맞다. 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대표자가 모든 키를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온라인 알아? 성공이고요. 몰라? 실패예요. 직원 백날 써봐야 소용이 없고요. 대행사 백날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직원이나 대행사는 언제 써야 되느냐? 내가 몰라서 쓰면 안 되고요. 내가 아는데 너무 바빠. 그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보면 지금 사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영자를 다 불러놓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난 돈만 대고 그게 과연 잘 될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알면은 성공을 하는데 왜 무조건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거 빼면 내가 알면 성공한다. 그래 좀 이해돼요. 근데 무조건이 있어요. 왜 무조건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대표님들이 어떤 마음이 들면 되냐면 이런 얘기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아, 내가 고시 공부하듯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셨어요? 잠 제대로 주무셨어요? 완전 초집중해서 하셨잖아요. 아,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온라인을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왜 무조건이냐면 자,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세요? 사업하면서요? 네. 네. 자금 아니세요? 자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넉넉하세요? 직원들이 문제. 아, 직원. 네. 직원, 그거는, 네. 잘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네, 맞아요. 순환을 잘 맞아요. 다른 데에 좋은데 그쵸. 사업하다가 그쵸. 이직하고.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안정되신 거예요. 직원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자금이었거든요. 아, 자금은 문제가 없으시다니까. 아, 이거 부럽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하시는 일이 자금과 직원 이거 다 통틀어서 자원이라고 할게요. 모든 자원을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성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하겠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으세요? 네. 무조건 자원만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린다면 무조건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자금하고 네. 자원이 네. 일단 지금의 경험으로 하면 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시간이기도 한데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자원만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어떤 사업도 성공해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자원이 무한하다면은 이건 무조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무한반복하면 배우잖아요. 자,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랬을 때 문제점은 벌써 몇 천 까먹고 나는 결론이라는 거죠. 근데 까먹으면 어때? 또 주는데 예. 재벌가 2세들이 예? 재벌가 2세들이 사업을 하면은 거의 성공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도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도박도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따게 돼 있어요. 예. 재벌가 2세들이 왜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어요?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배우거든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걔네는 교육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실패는 끝이에요. 다음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온라인은요 그게 가능해요. 온라인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요. 여기는 일반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자, 오프라인 매장 하나 오픈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저희가 식육점 매장을 한다 하면 1억 정도. 예, 맞아요. 보통 소시민이 자금 땡길 수 있는 게 한 1억 정도 수준이에요. 좀 잘 산다? 한 3억 정도. 예. 거기서 거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만약에 잘 되면 좋은데 망했어. 그러면 얼마 날아가는 거예요? 1억 날아가죠. 그렇죠. 2억 날아가죠. 희한하죠. 예, 2억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PC 매장, PC 수리업을 예전에 5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거기에 자본금을 쓰래요. 자본금 없는데요? 아, 왜냐면 그때는 매장 없이 했어요. 차도 없이 했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했어요. 없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래요. 아씨, 얼마나 쓰나? 그래가지고 50만 원 썼어요. 네, 자본금 50만 원. 왜냐면은 그때 뭐 자재 같은 거 사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이 한 50만 원 정도 있어서 10만 원은 전단지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원 썼어요.
그런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접었을 거 아니에요. 네. 5년 전에 시작할 때는 빚은 없었어요. 5년 후에 끝날 때는 빚이 얼마로 끝났냐면은 그때 2,500으로 끝났어요. 다 터니까 2,500의 빚이 남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큰 거였어요. 예. 왜냐면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50억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얼마야 이게? 자, 근데 1억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털 때는 2억이 빚지죠. 자, 온라인 쇼핑몰 볼게요. 제작하시는데 혹시 얼마 드셨어요? 300만 원. 네. 비싸게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실패를 하셨죠. 실패라고 그러니까 방치 현재. 그죠? 실패가 아니죠. 방치 수준. 네, 방치죠. 한 달에 한 10건에서 15건. 예, 예. 실패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쪽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방치는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오프라인은 방치하면 끝이에요. 그냥 매달 월세를 내야 되고 전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제작비가 3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만들면 얼마에 만들 수 있을까요? 개인이 만들면 네, 개인이 만들면. 10만 원 만들고. 네, 뭐 10만 원. 내가 다 할 수만 있으면은 제작비, 자, 카페24에 하면은요, 내가 현금 전용몰이라고 할게요. 한 푼도 안 들어요.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드는데 인테리어하고 뭐 하잖아요. 하는데 1억이 들고요. 온라인 쇼핑몰은 뭐 300, 뭐 10만 원, 뭐 좋아요.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 자원 중에 자금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략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제품을 뿌찌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경쟁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화랑이 됐어. 그래서 경쟁을 해. 그때 같은 사이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버려요. 네. 그래서 경쟁자가 보기에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게 해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리고 고객이 보기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군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더 그 고객과 접촉하는 접촉점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요. 다양한 이유로 뭐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은 돈이 안 들거든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광고 볼게요. 광고. 자, 쇼핑몰 오픈하기만 하면 뭐예요? 매장 열기만 하면 뭐예요? 손님이 안 오는데. 그래서 하는 게 광고죠. 사실 이 1억이라는 돈 안에는 광고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쇼핑몰은 그렇지 않잖아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지나다닌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만약에 광고를 손에 안 보고 광고만 할 수 있다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무조건 해야죠. 네. 근데 그게 오프라인은 되냐라는 거예요. 자, 찌라시를 만들어서 돌렸어요. 이 사람이 찌라시로 오는 건지 현수막을 보고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간판 보고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그걸 100% 알 수가 있다. 아, 이 사람이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 몇 시에 무슨 사이트로 들어와서 찍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샀는지 안 샀는지 뭘 샀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계산해내면 광고를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은 이게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콩사랑도 진행하는데 손해 안 보면서 해요.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세요. 손해 보면서 온라인 광고를 하세요. 네. 제 실패 요인 중에 아까 하나가 그 인건비라고 했잖아. 인건비. 내가 몰라서
아는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 근데 이게 쌓이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많이 온라인 마케팅에 돈을 쓰는 데가 뭐냐면 광고 부분이에요.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광고를 하자. 해가지고 광고를 해요. 근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보고서를 주어도 보고서에는 뭐 다 모르는 말 숫자 막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은 선생님 얼마를 쓰셨는데 이 돈 손해 안 보고 잘하고 계시습니다. 아 그래? 응 알았어. 그럼 계속 300 계속씩 써. 좋아. 근데 그렇게 한 3년을 썼는데 아 근데 왜 내 쇼핑몰은 다른 애들은 이렇게 뭐 잘 된다는데 왜 거기서 거기 계속 돌고 있지? 자 보고서에 보니까 선생님 회사 이름이 무엇이죠? 이상촌. 생산물은 뭐세요? 네. 농산물. 상품 하나만. 상품이 지금 저희가 개발된 상품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그 직거래를 하면 소고기 자체를 국거리. 아 국거리라고 할게요. 네. 국거리. 장조림. 네, 장조림. 이상촌 국거리. 맞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아 잠깐만요. 해산물이 이상촌이고 물통골 한우 국거리라고 해요. 물통골 네. 한우 네. 라고 한우 꼬리. 네. 한우 꼬리. 일단 물통골 한우. 무조건 한우. 오케이. 예. 그러면 이거는 한우를 파는 건가요? 네. 고기? 고기.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한우 선물 세트 파시죠? 네. 한우 선물 세트로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내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자, 이거는 물통골 한우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네. 이거를 찍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 광고를 하니까 비싼 돈을 내고 광고를 해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샀어요. 그럼 광고 제대로 한 거죠. 네. 자, 근데 만약에 키워드에다가 물통골 한우 선물 세트라는 키워드를 광고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물통골 한우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물통골 한우 선물 세트라고 검색을 하는 사람은 원래 물통골 한우 선물 세트를 살려는 사람이었죠. 근데 거기에다 광고비를 들이시겠어요? 안 들이시겠어요? 안 들이죠. 네. 근데 대행사는 거기에다 돈을 들여요. 왜 드릴까요? 이거 얼마겠어요? 물통골 한우 선물 세트라는 키워드 70원이거든요. 근데 검색하면 무조건 사요. 70원은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전환율이요 쑥 올라가 버려요. 전환율이. 예. 뭐 전환율 딱 보니까 어우 잘 되고 있네. 예. 실제 그 안에 어떤 키워드가 운영되는지는 잘 몰라.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온라인은 내가 모르면요 사기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 복잡하죠. 법 복잡하죠. 회계 복잡하죠. 다 복잡한데요. 온라인만큼 변화가 빠르진 않아요. 복잡은 한데 둘 다 똑같이 복잡은 한데 변화는 온라인 쪽이 훨씬 빨라요.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법률을 개발을 하자. 이러지 않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기치기가 훨씬 편해요. 아주 좋아요. 유치원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냥 대충 법은요 대충 들으면 아리까리 하는데 그래도 상식으로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회계도 굉장히 복잡한데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딴 나라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풀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고요. 알면 이렇게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광고. 자, 만들었어요. 돈 안 들이고 만들어요. 그리고 돈 안 들이고 광고를 해요. 돈 안 들이고 만들고 돈 안 들이고
광고를 하면 그 다음 필요한 건 시간이죠. 돈 안 들이고 광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들인 거를 회수하면 되죠. 내가 100만 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100만 원의 이득이 생기면 돈을 안 들이고 광고를 한 거죠. 예,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자, 여기는 광고를 추적을 하지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광고를 추적한다. 여기는 추적을 못한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만 들이면 되죠. 이거 문제 없고 이거 문제 없어. 그 다음은 시간만 들어가면 그 다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골이에요. 단골 관리. 단골 관리만 제대로 하면요, 그냥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비용이 계속 안 들 거니까.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계속 신규 고객은 들어올 거고. 자, 여기는 일단 광고에서 퀘스천이에요. 내가 돈을 들이는데 이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골 추적이 힘들어요. 온라인은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단골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 다년간의 시간을 들여서 연구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골 고객만 제대로 확보를 하고, 처음에 했는데 단골이 잘 안 생겨. 왜일까? 분석을 하고 그거를 교정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보내면 결국에는 계속 그 고객들이 쌓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1000명이 넘어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단순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논리를 딱 가보면은 안 하고 계세요.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매일 교육을 하니까. 네. 그분들 중에서는 오래된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매일 한다면 어떻게 매일 그분들 만나면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매일 하니까 업체가 달라지면서. 네, 그러니까 한 7군데인가 8군데인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는 매주 해요. 네. 네. 근데 너무 거리가 멀다 뭐 이런 데는 중간에 온라인으로 돌려요. 근데 안 보진 않아요. 반드시 봐요. 보고 설명드리는 거랑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 네.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숙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3년 봐요. 네. 그것도 매일 한다고 가정하에. 매일 1시간씩 뭔가 공부를 한다고 가정하에 3년이면 선생님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3년 동안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죠. 3년이 어떤 좀길것 같긴 한데 엄청 길죠. 근데 그 방법 말고는 성공하시려면 그 직원이 아니면 대행사가 정말 내 사업을 자기 사업처럼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걸 바라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네. 가족도 힘들어요. 네. 안 그러면은 어려워요. 결국은 대표자가 적극적으로 다 알아서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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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말이요, 온라인 마케팅 내가 알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이 말이 지금이니까 가능해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알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10년인 게, 지금 그 젊은 사업가들 있잖아요. 20, 30대 젊은 사업가들, 그 사람들 돈 없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됐어요. 이 그림이 10년 전에는 없었던 그림이에요. 걔네들이 이거를 한 거예요. 알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 요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10년 후가 지나면 걔네들이 이제 돈까지 된 거예요. 잘 아는데 돈도 생겨요. 온라인 마케팅 돈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 말 되죠.
네. 온라인 마켓 돈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G마켓이랑 옥션이랑 예전에 싸웠어요. 지금은 G마켓이 옥션 거죠. 잘 아시나요? G마켓이 옥션 거예요. 네. G마켓이 옥션이랑 막 싸울 때 옥션에는 등록 수수료라는 게 있었어요. 옥션에서 물건을 팔려면 뭐 500원이든 300원이든 등록 수수료가 있었어요. G마켓은 없었어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옥션은 이용객이 1000만 명이라서 하루 1000만 명인가?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G마켓은 무료니까 뭐 여기 어차피 여기 올릴 거 똑같은 거 복사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올렸어요. 그렇게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옥션이 G마켓 눈 깜짝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잘한다. 니네가 뭐 잘 해봐라. 근데 니네가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왜냐? 등록 수수료 1년 안 받으면 아니 등록 수수료 우리 그 수수료 1년 안 받으면 돼. 얘네가 돈 버는 구조가 물건이 팔리면 거기에 다 받는 수수료 있잖아요. 10%든 20%든 우리 그거 안 받으면 돼. 그럼 G마켓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받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G마켓을 옥션이 사버렸죠. 이 구조가 나중에는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광고 지금은 돈 안 들이고 광고를 해요. 근데 나중에 10년 후에 돈 안 들이고 광고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있는 업체가 이 업체 딱 타겟으로 와서 이 키워드 싹 다 사버려. 1위서부터 10위까지 다 사버려. 다 1,000원 쳐. 괜찮아. 그리고 3개월 가봐요. 광고로 들어오는 유입이 전혀 없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은 루트는 있겠죠. 네. 하지만 광고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떤 업체에 딱 가서 그분이 블로그 혹시 하세요? 하세요? 저희가 다른데 하고 있어요. 네, 하고 계시죠. 블로그로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업체의 문제점,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너무 없대요. 매일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게 맨날 똑같은 걸 쓸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이 너무 없대요. 근데 왜 블로그 하냐? 블로그는 공짜잖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많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 광고로 돌렸어요. 사장님 지금 이거 블로그 하실 때가 아니라고. 물론 블로그 해야 된다고. 해야 하지만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냐고. 그 시간에 물건을 개발하고 뭐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대표자잖아요. 대표자가 그냥 계속 글만 쓰고 있으면 이거는 전체의 요 정도 부분인데 나머지 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광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고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광고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대체한 효과가 나와요. 근데 그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번 거죠. 그것 때문에 조그만 기업일수록 광고로 가는 거예요. 광고를 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는 거죠. 제가 업체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문제점이 뭐냐면 밑이 다 뚫려 있어요. 이게 독이 있습니다. 여기 땅이 있고요. 근데 밑이 거의 다 땅이 있으면 밑이 이렇게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막 붓는데 다 나가요. 거의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밑을 막는 거예요. 밑을. 그럼 밑이라는 게 뭘까요?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구조잖아요. 첫 번째로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실해요. 아까 하는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사진 글이 없어요. 근데 콩사랑은 사진과 글이 예쁘진 않아요. 사진이 굉장히 퀄리티 있고 좋지는 않아요. 근데 꽤 정성 들여서 찍었고요. 글도 꽤 정성 들여서 썼어요. 근데 업체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대충 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 다음에 너무 바빠요. 그거 막 실수가 나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 사실 제 그 주특기는 뭐냐면 이 시스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콩사랑도 문제점이 업체에서 여기도 이제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문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온 거를 발송을 해주려면 이제 창고에서 그걸 챙겨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걸 취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폼, 저기는 저런 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렇게 막 취합을 하는데 이 취합하는 시간이 오전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 2시간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가지고 이건 충분히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엑셀로 그래서 개선해가지고 숙련된 사람이 2시간이고 비숙련자는 4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문 취합하는 게. 그래서 그 만들어 줬더니 그거를 하루에 한 30분이면은 그러니까 오전이면 다 일이 끝나. 오전에 출근해가지고 딱 취합하면 한 몇 분 정도, 30분 정도만 쓰면 딱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 확보.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화가 너무 많아요. 전화. 그렇죠. 오히려 더 들어오면은 겁나시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되면 이제 체력이 좀 되잖아요. 보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 붓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고 부분이죠. 물론 요즘은 광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역 검색 영역 부분, 광고는 이제 검색 영역 부분인 거고 비검색 영역 부분인 SNS 이런 쪽도 가야 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온라인 마케팅 잘하면야 좋은데 이거 힘들잖아요. 시간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블로그 좋아요. 해야 돼요. 그 페이스북 해야 돼요. 뭐 인스타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잠은 안 자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은 하되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그 교육하는 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전부예요. 이걸 해야 돼. 이거 하면은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하되 내가 바쁜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이야. 이걸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필요한 건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고 이거 하나 가르쳐 줘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알기만 하면에 그러니까 왜 알기만 하면 성공하느냐. 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작하는 비용이 안 들고 광고하는 부분이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시간만 보내고 단골 관리만 잘하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도전을 무한 반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시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자원이 무한정 공급이 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온라인에서는 통용이 된다. 근데 그것도 10년 남았다. 나중에 지금의 30대 사업가들이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돈이 생겨가지고 자본이 축적돼서 10년 후에 축적이 된다면 그때는 돈도 있어야 되고 온라인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온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세요? 이해는 가시죠? 네. 근데 마음을 좀 무겁게 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세요?
네, 맞아요. 근데 뭐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짊어지고 가실 거냐 마실 거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그럼 이제 이거를 알았어요. 그럼 온라인 마케팅 성공을 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밖에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거냐, 뭘 공부할 거냐,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시죠? 그러면 자, 이제 무엇 공부할 것이냐? 과목? 온 세상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1년 정도 되니까 저랑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이트를 이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관리하고 계세요. 광고 부분도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고 1년 안에 마스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정밀화가 되는 과정이죠. 사실 자기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랑 하세요. 네, 왜냐하면은 근데 제가 막 시스템도 다 만들어 드려요. 뭐 출고, 송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스템 만들어 그 비용이 뭐 하나 만들면 200, 300 하는데 그럼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만들어 드리니까 전혀. 그리고 보통 다른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안 와요. 이쪽 지역에 많고요. 저 위에 쪽에 있고. 네. 자, 그러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사이트를 쇼핑몰을 하시잖아요. 사이트를 돈 안 들이고 내가 만들어 봐야 돼요. 직접.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귀리 그 영농 명품 귀리 그쪽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요 단계거든요. 처음 시작 단계인데 사이트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사이트 있는 거가 혹시 지원받아서 만드신 거예요? 독립몰로? 그거 거기도 독립몰인데 독립몰은 무조건 포기하셔야 돼요. 지금 하실 때가 아니에요. 독립몰은. 그래서 카페24로 가셔야 돼요. 네, 카페24로 가셔서 사이트를 직접 만드셔야 돼요. 맡기면 안 돼요. 어차피 맡겨봐야 활성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300 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래서 안 팔리나 저래서 안 팔리나 사이트를 만드는데 뭐 1년이 걸렸다고 칠게요. 어차피 1년 동안 사이트 제작해가지고 안 팔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팔리나. 근데 공부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트를 만드는 거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1차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면 거의 대부분 사이트부터 만들어요. 근데 이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사진 찍는 거 있고요. 글 쓰는 거 있고요. 사이트 기획력 있고요. 프로그래밍이 있고요. 다 있어요.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거기에 약간 변형 돼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카페24 쇼핑몰을 만드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광고를 이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효과를 측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웹 로그 분석이에요. 예, 웹 로그 분석. 블로그 같은 데도 보면은 방문자 수입, 방문자 수, 뭐 몇 분이나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로그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혼자 하시면은 그러니까 구글 애널리틱스가 정답이긴 한데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영어로 돼 있고
자료들이 우리나라 자료들이 별로 이제 생기긴 하고는 있는데 좀 아직 어려워요. 영어 자료들은 많은데 이게 정답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무료예요. 무료고 온라인은 돈 들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무료고 기능은 뭐 대기업이 쓰는 기능, 대기업 대형 사이트가 쓰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긴 한데 이게 어려우시면 네이버 애널리틱스가 있어요. 네이버 애널리틱스. 이것도 무료예요. 월 한 몇만 원, 2, 3만 원 정도 지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에이스 카운터라는 게 있어요. 에이스 카운터. 네. 제가 이 에이스 카운터를 만드신 분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콩사랑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정답이긴 한데 이게 어려우시면 이거. 나 돈을 들이시려면은 에이스 카운터를 하시면 요들은 그래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한글화 돼 있어요. 얘도 한글화는 돼 있는데 영어를 모르면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료들이 그걸 도움말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움말은 한글화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법은 한글로 돼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는 우리나라 그 변호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것처럼 도움말은 한글화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그거는 영어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광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광고는 이게 된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급하다고 먼저 막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까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 들어가시면 돼요. 광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키워드부터 하셔야 돼요. 키워드 광고에는 네이버가 일단 갑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구글도 있어요. 이거 하나씩 마스터 하시는데 요거 네이버 광고 하나 마스터 하시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거는 쉬워요. 이거를 하나 하면 다음 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을 하면 구글은 조금 약간 별개네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 묶음이고 요거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에다 광고를 넣어가지고 이게 얘네가 특징이 뭐냐면은 광고비가 굉장히 싸요. 얘네들보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안 써요. 근데 전환율만 나오면 되지 광고비가 많이 쓰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세요. 여기까지만 되면 어떤 사업이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을 할지, SNS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거는 이제 서브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상품 페이지라든지 그런 걸 올리려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사진이에요. 그래서 DSLR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조명 활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동시에 진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진이 구리면 만들어 놔봐야 안 팔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예요. 내가 만들어 봤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가 돼요. 그래서 사진도 처음에 대충 찍고 올리지 뭐가 아니고요. 일단은 잘 찍으세요. 근데 찍다 보면은 더 잘 찍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비슷한 레벨이면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개편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좀 더 실력이 쌓아져서 싹 개편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돈 안 들이고. 그래서 사진, 영상 이런 거.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툴들이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 툴들이 일단은 윈도우를 잘 쓰셔야 돼요. 대표님 윈도우 PC 많이 쓰세요? 멋진 대표님.
예, PC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그럼 윈도우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게 어려움은 없으시죠? 뭐 복사하고 뭐 이동시키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 윈도우 부분이 좀 막힌다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걸 뛰어넘고 포토샵으로 가요. 윈도우도 제대로 내가 파일을 다운을 받으면은 어디에다 다운을 받는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포토샵부터 가요. 그 질문 중에 손이 느리다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손이 왜 느리냐면요, 윈도우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윈도우 활용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옛날에 저희 PC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처음에 컴퓨터 학원 가면 도수부터 했었어요. 근데 지금 윈도우가 너무 쉽다 보니까 컴퓨터 학원도 없고 윈도우를 배워야 된다는 개념 자체도 없어졌어. 근데 윈도우 배우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 배우셔야죠. 뭐 거의 대부분이 사진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포토샵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근데 포토샵 가지고 막 작품을 만들 정도로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포토샵 가지고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자르고 붙이고 오려내고 뭐 약간의 효과 주고 사진 보정 보고 그 정도. 합성도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포토샵을 해요. 근데 포토샵 강의를 그냥 하루에 끝내요. 그냥 복잡할 필요가 없거든. 사이트 운영하는데 포토샵을 쓰는 것들이 그냥 하루면 배울 정도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 가면은 막 3개월씩 배우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이제 필요한 툴은 요 정도면은 되세요. 그러니까 포토샵이면 거의 사이트를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기술들은 다른 기술들이 필요한데 HTML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HTML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쓰는지 깊이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딱 보면 헛소리가 아니고 아 이게 HTML이구만, 요 정도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엑셀 잘 다루셔야 되고요. 저는 엑셀은 아니지만 엑셀이랑 비슷한 걸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주문 취합이라든지 송장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엑셀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도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한 게, 포토샵은 기존에 찍은 사진을 편집하고 보정 보는데 편한데 어떤 저작물을 만들어야 된다. 디자인을 하는 어떤 뭐 배너 이렇게 있죠. 배너 요만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카톡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QR 코드 이렇게 넣고 뭐 아이디는 뭐뭐뭐뭐다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아이콘 이렇게 놓고 이런 거 하나 만든다고 치면, 여기 원래 포토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파워포인트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포토샵보다는 파워포인트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픽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포토샵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럼 그 전에 학습이 뭔지, 학습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습이 뭘까요? 뭔가를 배우는 거죠. 근데 제가 정의하는 거는 이 학습은 뇌를 속이는 활동이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속이는 과정이에요. 이게 알다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빈약하냐면,
저기 대표님들이 오늘 저를 처음 봤잖아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보게 됐다. 그러면 저를 이제 안다라고 하시겠어요?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분명히 됐어요. 그렇죠. 알죠. 이제 2시간 봤는데 이제 저를 다 알게 되신 거야. 저도 저를 잘 모르겠는데 요 과정이거든요. 자, 포토샵을 내가 막 잘 써야지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야, 학습은 익숙하게 하는, 그러니까 구면 익숙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내가 이해하거나 못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익숙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쭉 하면서 저한테 어떤 능력이 길러졌냐면은 이 학습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만 키면 맨날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거를 계속 붙들고 있었어야만 했거든요. 매일같이. 그래서 학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도 지금도 계속 모르는 것들 투성이에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글 애널리틱스 제가 다 이해 못해요. 근데 내가 어떤 걸 필요로 해. 그러면 거기서 찾아야 돼. 그러면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이게 막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막 영어로 된 게 막 한 바닥씩 나오는데 깝깝하죠, 저도. 근데 저는 학습이 뭔지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봐요. 쫙 보고 있다가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럼 놔요. 그럼 다음에 또 들어와요. 그러면 저번보다는 좀 다른 게 보이는데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뇌를 자꾸 내가 저거를 알고 있다 이렇게 뇌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난 저걸 본 적 있어. 난 저거에 익숙해. 네.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굉장히 급하세요. 내가 딱 보면 딱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냥 익숙하게 가는 과정이에요. 익숙하게 가시죠.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이제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정관념,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떤 회로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런 회로 뇌 속에. 그래서 뭔가 딱 생각이 나면 이 결론은 이미 여기에서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면 이게 결론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 뇌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요 산기슭길 보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길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가 딱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거를 딱 보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에 떨어진 거야.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근데 계속 보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씩 이렇게 옅은 길이 생긴대요. 옅은 길들이. 그러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이제 더 진한 길들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걸 저를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점선이 되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딱 보면은 그냥 봐요. 보기만 해요. 계속 봐요. 그러니까 요런 학습이 이런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걸 배울 때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어떤 운동을 하든 3개월 정도가 필요한 이유가 몸에 웬만한 세포가 바뀌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뼈 세포 같은 경우에는 7년인가? 오래 걸리지만 웬만한 체세포가 바뀌는 데는 3개월이면 이제 새로운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3개월. 그러니까 내 세포가 익숙해지는 그런 기간.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책 많이 있어요.
기술서들은 이런 윈도우나 포토샵이나 뭐 카페24에 관련된 책들도 있고 이런 책들 많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원리서들 많이 있거든요. 뭐 마케팅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 트렌드, 미래학, 종교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책들도 읽어놓으셔야 나중에 콘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강의들이 오프라인 강의가 많아요. 뭐 쇼핑몰 업체나 광고 업체에서 하는 오프라인 강의가 많은데 단지 이제 서울 쪽에 집중돼 있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래도 오프라인 강의를 가셔가지고 들어보시고요. 그 온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에 관련된 툴들에 관련된 강의는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홈런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거는 하나 써놓으시면 좋아요. 홈런.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꼭. 자, 사이트 주소 알려드릴게요. 홈런. HOMELEARN. 홈런. 배운다. 집에서 배운다. .go.kr. 요 사이트가 그 정보기술,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육의 질도 괜찮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요거 홈런. 여기 가시면은 이런 기술들에 관련된 것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거기 없다 그러면은 유튜브 굉장히 좋거든요. 유튜브에 내가 필요한 거를 검색을 하잖아요. 강좌를 검색하면은 거의 웬만한 것들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광고 업체에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도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구글 검색하시는데 대표님들 네이버 많이 하시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 많이 하시는데 네이버에는 그 정보성 글보다는 그 소비성 글이 많아요. 근데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하세요. 구글 쪽에서는 굉장히 이 정보자가 되는 글들이 많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구글을 많이 검색을 하시고 특히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면 좋아요. 영문.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어렵잖아요. 혹시 자제분들 있으시면 자제분들이랑 같이 하세요. 이게 어려우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녀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공부거든요. 뭐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에 사업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자녀분이 있으면 같이 옆에서 도와가면서 해달라고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질문까지 제가 뭐 거의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끝났습니다. 네, 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